제가 일자니까 이게 일자라고 생각하시고 달리기를 이런 식으로 하시게 됩니다. 근데 이건 사실 일자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척추가 이렇게 생기지 않았기 때문이죠. 어깨에 힘을 주게 되면 굉장히 팔스윙이 작아지게 됩니다. 팔스윙이 작아지게 되면 우리가 팔에서 사용되는 힘이 작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어깨 힘을 어떻게 빼냐? 되게 쉬워요. 이것도. 그렇게 되면 힘으로 달리는 사람들은 막 다리가 이렇게 질질 끌리게 되는데, 이걸 드라이브라고 얘기하는데, 드라이브로 달리긴 하는 분들은 굉장히 가볍게 달리기를 하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Yo, what's up? 경찰 친구들의 제이슨 쌤입니다. 자, 오늘은 바로 달리기를 어떻게 우리가 최단 시간에 최대한 기록을 향상시킬 수 있는지 그 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지금부터 달리기 한번 같이 배워봅시다. 자, 달리기에서의 팁이 무엇이냐? 한번 지금부터 들어보세요.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이해가 빨리 되실 거예요. 자, 우리가 달리기에서의 팁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상체의 모양, 두 번째는 다리의 모양. 자, 달리기의 끝이죠, 어떻게 보면. 근데 이거에 대한 팁이 굉장히 쉬우면서도 그 원리만, 그 이해만 하신다면 금방 달리기 어렵지 않게 준비하실 수 있게 될 거예요.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상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자, 우리가 상체를 달리기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가슴을 위로 펴서 가슴을 들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돼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재밌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가 상체의 가장 두꺼운 뼈가 뭐냐면 척추입니다. 척추가 사실 우리 상체를 지지해주는 뼈인데, 자, 척추에 생긴 모습을 아셔야 돼요. 어떻게 생겼냐면 척추가, 우리가 가슴을 폈을 때 척추가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척추는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척추가 절대로 이렇게 생기지 않았습니다. 근데 물론 일반인 분들은, 이거에 대한 이해도가 그렇게 높으시지 않은 분들은 달리기를 할 때 가슴을 이렇게 숙인 상태에서, 이게 그냥 보았을 때는 일자니까, 상체가 일자니까 이게 일자라고 생각하시고 달리기를 이런 식으로 하시게 됩니다. 근데 이건 사실 일자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척추가 이렇게 생기지 않았기 때문이죠. 척추는 어떻게 생겼냐면 척추는 바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달리기를 할 땐 상체를 일자로 만들어줘야 되는 게 포인트인데, 상체를 일자로 만드는 포인트는 척추 모양으로 만들어야 되는 게 상체가 일자로 되는 포인트입니다. 그렇게 되면 바로 가슴을 들어야 되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가슴을 위로 들어야지만 우리 척추의 모양인 일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체를 사용할 때 무조건 가슴을 펴서 허리에 힘을 줘야 된다는 게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어깨에 힘을 빼야 되는데, 어깨에 힘을 왜 빼야 되냐면 어깨에 힘을 주게 되면 굉장히 팔스윙이 작아지게 됩니다. 팔스윙이 작아지게 되면 우리가 팔에서 사용되는 힘이 작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어깨에 힘을 어떻게 빼냐? 되게 쉬워요. 이것도 어떻게 해야 하냐면 손의 위치에 따라서 우리의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의 차이가 나타나게 됩니다. 어떤 식으로 되냐면 내 손의 위치가 골반에 위치하게 되어 있으면 어깨에 힘이 빠진 상태에서 팔스윙이 이루어질 수가 있게 돼요. 근데 만약 내 손이 골반 위로 올라왔다 하게 되면 어깨에 힘이 들어갑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한번 해보세요. 바로 어깨에 힘이 들어간다는 걸 알 수 있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달리기를 할 때 기본적으로 상체의 기본 조건은 가슴을 위로 든 상태에서 손을 골반에서 위치한 상태에서 달리기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다리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달리기를 할 때 힘으로 달리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식으로냐면 달리기를 레디 고! 레디 고! 이렇게 달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오래 달리기를 할지 못할 뿐만 아니라 빨리 달릴 수도 없게 됩니다. 그러면 도대체 다리 모양은 어떻게 해야 되냐? 즉, 발 뒤꿈치에 그 포인트가 있습니다. 발 뒤꿈치가 내 허벅지로 바르게 오게 되면, 즉 이 상태에서 발 뒤꿈치가 허벅지로 바르게 당겨지게 되면 저절로 무릎이 들립니다. 다시, 발 뒤꿈치가 허벅지로 빠르게 당겨지게 되면 무릎이 들려요. 즉 무릎이 들렸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내가 보폭이 넓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달리기의 기본 조건인 보폭의 거리가 넓고 피치의 속도, 즉 발이 바뀌는 속도가 빨라야지만 달리기를 빠르다고 얘기를 하는데, 발 뒤꿈치가 허벅지로만 오게 되면 달리기가 보폭의 거리가 멀어지게 돼서 달리기가 빨라집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식으로 되냐면, 자, 지금 제가 프레임이 안 나와도 이해해 주세요. 그냥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달리기 고 했을 때, 자, 고!
지금은 다리의 모습을 더 정확하게 보여드리려고 제가 상체를 팔 스윙을 원활하게 하지 않았는데, 즉 내가 발 뒤꿈치가 허벅지로 와야지만 보폭의 거리가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힘으로 달리는 사람들은 막 다리가 이렇게 질질 끌리게 되는데, 이걸 드라이브라고 얘기하는데, 드라이브로 달리긴 하는 분들은 굉장히 가볍게 달리기를 하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달리기를 이제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동안 준비를 하시는 과정 속에서 상체는 척추의 모양으로 허리를 일자로 펴줘야 된다. 그리고 손의 위치가 골반에 있어야 된다. 두 번째, 발 뒤꿈치가 허벅지로 빨리 와야 된다. 그 상황 속에서 달리기를 하신다면 지금 힘으로 달리시는 분들, 그리고 상체가 이렇게 숙여진 상태에서 상체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달리기를 하시는 분들, 요 세 가지 포인트, 손, 상체, 하체, 요 세 가지 포인트만 고쳐주신다면 최단시간에 최고의 기록의 향상을 느끼실 수 있을 테니까 지금 요 영상을 보시고 한번 본인의 것으로 만들기 바랄게요.